네, 안녕하세요. 이재필입니다. 자, 지금 오늘 제가 녹화를 했는데, 이거 녹화 시작을 안 눌러놓고 지금 한 십몇 분 동안 그냥 떠들고 난 다음에 영상을 올릴 준비를 하다 보니까 녹화 시작을 안 눌러서 제가 지금 영상을 다시 찍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한 7시 17분 정도인데, 오늘은 좀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. 자, 지금 두 번째 영상 찍는 거라서 자, 일단 뭐 해외 시장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중국, 그다음에 저 중화권 증시들 다 급락하는 모습이었고요. 일본도 마찬가지 5% 정도 급락하는 모습이었고. 자, 그리고 저 미국 시장 역시 오늘은 굉장히 안 좋았죠.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제 조금 예고는 돼 있었죠. 어제 제가 영상 올리고 난 다음에 이런 거 뭐 저 원유 시장 WTI 저 선물 시장 개장이 됐는데 자 거기서 10% 정도 그 전에 하락을 했는데 또 22%나 추가로 급락하는 모습이었죠. 자 정말로 이런 모습이 나오기는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제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 원유 선물 시장이 개장을 한 거 우리나라 시장 장 시작 전에 개장을 했는데요. 제가 그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개장을 했어요.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갖고 코멘트를 다시 한번 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까 하다가 자, 너무 영상을 자주 올리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길래 뭐 그래서 일단 말았는데요. 자 어제 그러면서 어제 우리나라 장 시작 전에 나스닥 선물 움직임 뭐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좀 뭐 나스닥 선물이 4% 이상 그렇게 급락하는 모습이었죠. 자, 그랬기 때문에 어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, 미국 시장이 저렇게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, 요거를 조금 요런 부분들은 예고가 돼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뭐 저 야간 선물 시장 보시게 되면 자, 1.26% 정도 야간 선물 시장은 하락했습니다. 그런데 미국 시장 뭐 7% 이렇게 빠진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야간 시장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. 자, 요거는 그 전에 저 어제 좀 일정 부분 반영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 하락으로 그친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특징이 저 이머징 마켓 증시가 선진국 증시보다 좀 강합니다. 나중에는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또 바뀌겠지만 자, 저 코로나 사태 중국에서 완날이 됐는데 중국 증시가 가장 강했고요. 예, 그다음에 우리나라 증시는 좀 빠졌죠. 근데 이 미국 증시는 더 많이 빠졌어요, 우리나라보다. 자, 그래서 미국이 뭐 7% 정도 빠졌으니까 오늘 또 죽었구나. 이런 논리는 조금 좀 장중에 수급을 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오늘 아침에 뭐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하락 출발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. 뭐 지금 7시 20분 정도인데 지금 이후로 또 어떤 뭐 긍정적인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면 모를까. 그렇지 않고 특별한 게 없다라면 조금 좀 뭐 하락 출발해서 방향성을 잡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. 자, 해외 증시 쪽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미국 시장 차트를 한번 볼게요. 자, 다우지수 차트인데 힘없이 깨버렸어요. 힘없이 지금 의미 있는 그런 캔들이었던 자리 뭐 이 자리를 그냥 힘없이 이 캔들을 힘없이 그냥 갭으로 이렇게 두들겨 패면서 빼버리는 모습이라서 자, 상당히 좀 이 차트 모양을 봐서는 좀 걱정이 되는 전저점에서 그냥 쉽게 좀 속된 말로 하면 악소리도 못하고 밀려버렸다라는 얘기죠. 자,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단기간에 낙폭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, 기술적 반등 뭐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고요. 자, 미국 시장 차트를 보면 조금 걱정되는 그리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아주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그다음에 지금 저 한번 녹화를 한 게 한번 녹화를 안 해버려 갖고 시간이 좀 상당히 제가 좀 마음이 급합니다. 자, 국내 증시 수급을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자, 이 현물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1조 3천억을 팔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역대 최대 규모의 매도를 보여줬어요.
그리고 금융투자도 마찬가지 한 3,800억 정도를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. 그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다 또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자, 뭐 현물 시장 쪽 수급만 보면 조금 깝깝합니다. 외국인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1조 3천억 정도 매도를 한 거는 뭐 미국 시장 뭐 한 7% 정도 이렇게 빠진 부분들이요. 이걸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라는 얘기죠. 그리고 아마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거예요. 장 시작 전에 벌써 뭐 유가가 20% 이상 추가 급락을 하고 나스닥 선물이 4% 5%, 뭐 500포인트, 600포인트 이렇게 빠졌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게 뭐 어제 장중 급락으로 이어지면서 좀 반영이 됐던 거죠. 자, 코스닥 시장 수급은 뭐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외국인들 1,300억 정도 매도, 기관이 저한 623억 정도 순매도했고요. 선물 시장에서는 약간 좀 의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. 자,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한 5,300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고요. 자, 금융투자가 5,270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. 요게 뭘 의미하느냐? 자, 장중에 어제 보시게 되면 물론 3월별로도 매수하는 과정에서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는 모습이었어요. 그런데 이게 6월물 쪽에서 6월물에서 미결제 약정이 한 6만 계약 정도 그 정도가 늘어나는 모습이었어요. 미결제 약정이 증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. 즉 뭘 의미하느냐? 요런 거는 단기간에 좀 너무 빠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. 자, 지금 뭐 이렇게 빠졌어도 6월물 거래될 때 그때 한 번 정도는 뭐 지금보다는 좀 위에 자리 나오지 않겠어? 금융투자나 외국인이나 다 그런 수급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, 어제. 자, 그리고 옵션 시장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좀 있었어요. 자, 이 외국인들 기관 모두 다 콜 매수, 푼 매도. 자,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. 자, 뭐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을 하는 거고요. 금융투자는 정말로 미련스러울 정도로 위쪽에 지금 집착하고 있습니다. 아마 지금 풋옵션 쪽이 금융투자가 3월물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누적 순매도가 1,400억 정도 돼요. 어제도 굉장히 많이 매도 쳤습니다. 그래서 이 콜옵션 수급은 일단 그냥 넘어갈게요. 자, 풋옵션 쪽 보시게 되면 여기서 외국인들이 한 154억 정도 풋 쪽을 순매도를 했고 금융투자가 또 222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. 자, 콜 매수 풋 매도 외국인이나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합성 선물 매수 포지션이고요. 자, 더군다나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까지 누적해서 1,400억을 넘게 매도를 쳤습니다. 이들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뭐 해외 시장만큼 그렇게 빠지거나 그렇게 돼 버리면요. 아마 조 단위로 손실이 날 거예요. 그런데 그런 사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. 굉장히 영악한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지금 다들 뭐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데요. 제 생각에는 뭐 빠르면 오늘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.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한번 반등 시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옵션 시장 쪽 수급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. 자, 오늘도 체크를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뭐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게 코스닥 차트인데요. 코스피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을 아까 찍을 때는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마음이 조금 급해요. 빨리 좀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. 자, 전저점을 깨는 모습이었죠. 힘없이 전저점을 깼는데 그 다음에는 또 여기서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. 작년 8월 달에 8월 초에 장분위기 굉장히 안 좋을 때 그때 1891포인트 정도를 찍었죠. 자, 좀 추가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밑에서 받치는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. 즉, 파생시장에서 수급, 뭐, 요런 것들 좀 살펴보고, 그리고 또, 이 지지선들,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 보게 되고, 그 다음에 이격도, 뭐, 이런 걸 감안해 봤을 경우에는, 자, 뭐, 급락을 좀 하면, 반등 시도가 있을 걸로 보인다. 뭐, 요렇게
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 종목이 79개 종목이었어요. 그런데 이 79개 종목 중에 코로나 관련주 6개가 상한가였습니다. 자, 제가 지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로 이젠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,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리할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. 제가 그 제약바이오 쪽 2018년도에 봄쯤으로 기억하고, 그 다음에 뭐 대북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만날 때 그때 좀 다 정리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. 제약바이오는 그거보다 좀 더 먼저 파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죠. 근데 어떤 분이 제 강연회에 이 강연을 들으러 오셔갖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야, 전문가님, 어떻게 남들 전부 다 뭐 제약바이오 안 사면 바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용기로 어떻게 그렇게 보시고 그때 매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?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때가 제일 고점이었어요. 단순하게 그거였습니다. 너무 과열이었어요. 뭔 얘기냐? 그때 당시에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한 1% 정도 올라왔어요. 올라왔는데 상승 종목이 한 200개 정도 종목밖에 안 됐습니다. 즉 나머지 뭐 1000개 이상 종목이 빠졌는데 200개 종목이 올라오는데 지수가 1%예요. 이게 다 제약 바이오 섹터였었거든요. 자, 비정상적인 과열 국면이었죠. 자, 그런 것 때문에 뭐 대북 관련주들 마찬가지였었고, 그런 것 때문에 매도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. 자,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도 역시 어제 나온 모습들 보면 과열 국면입니다, 분명히. 그래서 이쪽은 분명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자, 코로나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과열 국면이다라면 다른 쪽들 좀 억울하게 빠진 종목들도 상당히 많아요. 자, 그렇다면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는 조금 저점에 가까이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지금 이 수급 구조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요, 뭐 빠르면 오늘일 수도 있고요. 자, 뭐 만기 전 목요일 전에 한번 이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시장을 일단 보고 있습니다. 자, 오늘도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는 관점이고요. 또 장중에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챙겨 보셔야 돼요. 자, 그리고 해외 쪽에서 나온 뉴스들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.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, 이럴 때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덜 살펴보셔도 되는데요. 이럴 때는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좀 꼼꼼하게 면밀하게 뜯어 봐야 됩니다. 자, 오늘 이 영상을 한번 그냥 한 20분 가까이 그냥 녹화를 안 시키고 떠드는 바람에 급하게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. 자, 뭐 다들 이해하셨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예,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